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한방에 정리하는 마인드맵 특강 이번 시간은 통계 파트입니다. 자, 통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그 사회에 우리가 나가면서까지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학문,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중요한 통계, 항상 우리가 실생활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요. 자, 어떨 때 필요했을까?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통계는요, 아주 오래 예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죠? 인구를 조사할 때, 군사를 징병할 때 각각 내가 조사해야 될 그 통계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의 수량들을 파악하고 중요한 것. 통계라는 것은 자료를 정리하고 내가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에 의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느꼈으니 또 재미있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통계 파트는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그 정리 방법 중에 하나는 자료를, 즉 그의 수량으로 정리된 것들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면서 첫 번째 정리 방법,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별량이라는 것부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들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 쉽게 말해서 몸무게, 키, 점수 이런 것들을 뜻해요. 자, 예를 들어 점수를 내가 조사했어요. 수학 점수 1학년 2학기 첫 번째 수학 시험 점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명까지, 즉 20번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쭉 점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점수들을 보고 내가 찾아야 돼. 가장 높은 점수 학생은 누구인지, 가장 낮은 점수 학생은 누구인지, 또는 이 반에서 가장 많은 점수대는 어떤 점수대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어때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러하여서, 즉 예를 들어 두 자릿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의 자릿수는 줄기 부분으로 생각하고 1의 자릿수는 잎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줄기 부분에 쓸 10의 자릿수는 한 번씩만 써줄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 그에 해당하는 잎 부분을, 즉 1의 자리 숫자들을 그 옆에다가 붙여서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78점, 76점, 79점 이렇게 되어 있다면 7을 한 번 쓰고 그 옆에다가 8.9점 이런 식으로 1의 자리 수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6, 7, 8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1의 자리는 그 나와 있는 별량의 그 1의 자리 모든 숫자들을 다 써주지만 10의 자리 숫자는 대표하게 하나만 앞부분에 써준다.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이미지와 함께 떠올려 주면서 세로 부분에 줄기를 쓰시고 여기 그 세로에 맞는 가로 부분에 잎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자료들의 특성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줄기와 잎그림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줄기와 잎그림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요, 별량들이 너무 많아. 100개, 200개 이러면 그거 다 하나하나 써야 되니까 어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라는 게 나오셨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무엇이냐면요. 도수라는 것은 그 자료의 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의 수의 분포 상태를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 분포 상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계급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점수를 또 한번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 우리 20점, 즉 계급의 크기, 즉 계급의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간을 20점대로 끊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다 각각의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줄기와 잎그림처럼 다 각각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40점에서 60점, 60점에서 80점, 80점에서 100점의 학생들이 몇 명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도수 분포표예요. 도수 분포표는 별량의 수들이 많을 때 적당한 계급의 수만큼으로 한 4개, 5개 또는 6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분포되어 있는 수를 조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많을 때는 그렇게 조사를 하면 어때? 훨씬 더 정리하기가 편리하고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겠죠.
단점은 주기와 이끌림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별량의 값은 이 표만 보고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계급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20점대로 내가 끊었으면 그 20점, 즉 그 20인 만큼이 계급의 크기야. 구간의 너비가 계급의 크기고 이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급의 개수는 무엇일까? 개수, 그 구간의 개수를 하나씩 세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급 값은요, 각각의 그 계급에서 그 구간에서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값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값 더하고 2를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하는구나. 용어들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그랬더니 우와 진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조금 더 보기 편한, 진짜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배울 거예요. 똑같은 이러한 도수 분포표다라고 보시면요, 예를 보고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도수 분포표, 즉 자료대를 수를 즉 어떤 상태의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표로 나타냈잖아. 이때 특징이 뭐예요? 계급이 나눠져 있었고 그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이고 이 계급의 크기는 몇이에요? 이만큼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죠. 똑같은 크기로 이만큼이었어. 그럼 여기 앞에 범위를 봤더니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뭔가 연속이 되었네. 그래서 이 계급을 이 가로 부분에 표현을 할 건데 다닥 연속해서 붙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세로 부분은 도수, 가로 부분은 계급이라는 것을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표현할 때는 요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의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2개 이상의 자료들을 한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러한 또 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내면 겹쳐지는 부분, 그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의 모양으로 조금 따보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윗변에 가운데 있는 중점의 점을 다 찍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로 붕 뜨는 거야. 우리 얘를 좀 닫아줄까? 마지막으로는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닫아주시기만 하시면요. 어때요? 우리가 얘가 모든 이 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의 이름을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불러주자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자료를 우리가 함께 하나의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히스토그램보다는 도수분포 다각형이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해서 2가지 형태 그래프의 모양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줄기와 이끌림, 이어서 도수분포표, 그래프로 표현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줄기와 이끌림을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도수분포 표에 대해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 필요하고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건 이제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자, 새로운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라는 의미를 조금 파악하시면서요. 또 다른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제 상대도수라는 것을 또 배워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도수 분포표로 내가 정리해서 그래프를 표현했거든. 근데 얘 도수들이 똑같이 그 전체 총합이 30명 중에서 몇 명, 누구,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자, 비교가 되겠지만 100명이라는 도수와 30명이라는 도수에 똑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30명 중에서 자, 여기 4 이상 6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책에 읽은 그 권수에 대한 조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10명과 100명 중에 10명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죠? 그 전체에서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을 비교할 때는 상대도수라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그냥 개별적인 계급값들의 비교는 의미가 없고 전체 수 중에 얘가 얼마큼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라는 의도로 상대도수라는 뜻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부분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분의 각 계급의 도수를 비율, 즉 이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표현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상대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 각각의 계급들의 상대도수를 그렇게 구했다면 그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분모 분자가 어때?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상대도수 자체는 그냥 개별적인 하나의 표만 보고자 할 때 상대도수를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즉 도수들의 총합이 다를 때 그 자료들을 비교할 때 쓰일 거잖아. 그래서 2가지 형태로 히스토그램의 형태, 도수분모 다각형의 형태로 똑같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지만요. 더욱더 좋은 거는 도수분모 다각형의 형태처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하면 정확하게 그의 가로 부분에는 우리가 원래는 뭐에 계급 썼죠? 똑같이 계급 쓰시면 돼요. 달라지는 것은 세로 부분, 여기에 원래는 도수를 썼지만 상대 도수를 파악해서 그의 수를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를 똑같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집단의 자료들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이게 점수에 대한 비교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진 부분의 집단이 훨씬 더 점수들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통계 파트는 하나하나씩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도수를 구하며 이의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크게 통계 파트 1학년에서 나오는 부분은 주기와 이끌림, 도수분포표, 그래프로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 상대도수,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한 방법들 이렇게 2가지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또 더 좋은 특강 내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